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외부성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부성이다 라고 하면, 외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요, 번역할 때는 externalities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나? 그렇죠. 예. 복수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x라는 게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은 요게 뜻이 시장 테두리 바뀌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얘는 x가 시장 테두리 바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학은 시장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이 제 기능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미시경제학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되고요. 그런데 이 시장 테두리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됨으로써 시장이 그 어떤 문제를 커버하지 못하는 거야.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밖에서 발생하는 것을 외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책에도 우리가 차차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어떤 개념을 말씀드리면 시장 테두리 안에 두 당사자가 이제 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시장 테두리 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잖아. 대가를 주고받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둘이 거래를 하던 와중에 본의 아니게 시장 테두리 밖에 있는 애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미국과 중국이 막 이렇게 서로 무역 갈등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나라에 또 무역에 여러 가지 장벽을 설치하게 돼서 무역 규모가 축소돼서 우리나라의 어떤 무역의 어떤 감소라는 그런 의도하지 않은 어떤 피해를 끼치게 된 겁니다. 이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어떤 제3자에게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거나 의도하지 않아야 돼요. 먼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혜택을 제공하게 되거나 아니면 피해를 끼치게 된 거야. 피해를 끼쳤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대가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주고받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이것을 외부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외부성 개념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주로 외부성과 관련해서는 시장 밖에서 어떤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결과 이거를요 안쪽으로 미안해 하고 대가를 주고받아서 안으로 끌어들이게 되면요 이거를 내부화시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부화라는 말을 써요. internaliz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내부화시켰다라는 표현은 바로 뭐냐면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을 어떤 외부성을 내부화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제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의 한 요인으로서도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교재 내용을 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기 보시면 박스에 엘고호 부통령인가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번하는 것이 아니 진짜 번하는 거에 세금을 물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어들인 거에 세금,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세파트를 보시면은요, 세금을 어디다 과세할 것인가 보게 될 건데, 우리가 이제 벌어들인 거에 세금 하는 것도 있는데, 태우는 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태운다라는 건 뭐냐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도 세금을 때려야 된다라는 거 얘기하는데 재미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잘 음미해 보시고요. 자, 우선 거기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제 예를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종이 공장에서는 생산 공정의 부산물로 화학 물질인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이라는 게 나오나 봐요. 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겠죠. 그래서 다이옥신은 목재 펄프를 하얗게 염색하는데 종이 만들 때 하얀 종이 만들 때 쓰이는 클로린이 펄프 속에 있는 물질과 결합해서 만들어지는데 다이옥신이 이게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 환영할 게 아니라 이 나쁜 물질이라니까요. 방출 시 자, 거기 보시면은 누군가 지방세포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수유하는 엄마 모유까지도 들어간대요. 몸속에 들어간대. 그래서 사람의
인체의 몸속에 스며드나 봐요. 스며들어. 그래, 스며들면 뭐, 그래서 어쩌라고. 어쩌긴요, 거기 보세요. 기형아랑 암의 원인이래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암의 원인이 된대요. 암이 발생한대. 일부러 우리가 종이를 하얗게, 펄프를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생산업자들이 가공을 하는데, 본의 아니게죠. 일부러 그러면 안 돼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본의 아니게 다이옥신이 대기 중으로 가게 되고, 공기를 타고 떠돌게 되다가 사람의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아이고, 이게 바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암입니다. 이러는 거야. 이 암의 원인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돌고 돌고 돌아 다이옥신 때문에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걸 미리 알게 되면은 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누가 그랬는지 잘 모르는 거야. 이해 가시죠? 자,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자, 우선 두 번째 달러 보세요. 경제학자들은 거의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시장,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시장하면 가격입니다. 가격, 보이지 않는 손이. 자, 거기 보시면 자원을, 희소한 자원입니다. 당연히 자원이 풍부하면 아무 문제가 없게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낭비 없이 엘로케이션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다이옥신은 시장 활동의 산물이야. 그렇죠? 이게 생산 활동의 산물이기 때문에 얘가 시장의 생산 활동의 산물입니다. 생산 활동 과정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활동의 산물. 자, 그러면 이런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는 거기 나와 있는 대기 중에서 다이옥신을 갖는 게 그럼 효율적이냐? 시장에서 나왔으니까 효율적으로만 한 거야? 아니, 그건 아니겠죠.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또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 겁니다. 이렇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을 구별하는데 우리가 얘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거기 또 예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자, 지금 다이옥신 사례 말고 또 다른 사례 또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자, 거기 보시면 도심 외곽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도심에 살기로 결정했대.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다 이제 서울에 살기를 원하고요. 또 아니면 서울 중에서 강이 이렇게 흘러요. 강이 이렇게 흐르면 강이 쫙 흐릅니다. 또 강남에 살기를 원해요. 또 강남이라고 또 너무 먼 게 아니라 여기 뭐 좀 이렇게 부자들이 사는 동네 있잖아요. 거기 살고 계신가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어느 도심에 살기를 원해요. 도심에. 그래서 강남에 무슨 땅값이 되게 비싼 게 뭐 어떻게 새로운 좋은 기자 뭐 건축자재를 써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사실은 뭐 다른 데도 같은 아파트를 똑같은 자재를 쓰더라도 강남의 집값이 높은 이유가 땅값이 비싸서 그런가요? 아니죠. 집값이 높으니까 땅값이 비싼 거예요. 인과관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니까 커피값이 비싸고 이런 게 아니라 커피값이 비싸니까 땅값이 비싼 셈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강남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강남에 집값이 올라가는 거야. 살려고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도심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다 도심에 살기를 원한다 합시다. 그러니까 뭐 강남의 집값이 높은 이유가 뭐 교통이 잘 돼 있고 백화점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또 애들이 있는 경우에는 학원 같은 게 잘 돼 있고 이렇게 되면은 다 거기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심으로 몰리게 되면 이렇게 몰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집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값이 상승해요. 땅값이 상승합니다. 상승 이렇게. 자, 그러면 땅값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 도시의 재산 소유자들은 더 잘 살게 돼요. 그래서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좋겠죠. 집값이 올라가니까. 근데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후생은 후생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땅값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은 거기에 거주하는 집주인은 미소를 지을 거예요. 아이고, 집값이 또 올랐네. 이렇게. 근데 거기 세입자들은 어떻게 돼요? 아유,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슬픔일 거야. 이게 사실 뭐 슬프다기보다는 야, 너 거기서 살지 마. 이렇게 해서 딴 데 가면 되는 건데 거기 계속 살아야 할 뭔가 본의 아니게 필연의 뭐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직장이 가깝거나 애들 때문에 학교 때문에 그렇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무튼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이 비싸지니까 슬퍼진다고요. 네, 이해 가시겠죠? 도시의 상인들은 수요가 증가하니까 상인들은 또
거기 보시면 상인들은 사람들이 많아, 유동인구가 많아지니까 역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거지만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부 다 도심으로 이렇게 가서 살려고 해. 다 도심으로 가려고 살게 되면 이런 지방은 어떻게 돼요? 지방은 사람이 없잖아.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당연히 공동화가 발생하게 된다고. 사람이 없으니까 물건도 안 팔리고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도심 외곽에는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심 외곽 상인들은 손해를 보게 돼요. 자, 경제가 새로운 균형에 이를 즈음이면 실질 소득 분포에 상당한 변화가 있어서 누구는 이득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봅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충격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하면 사람들이 도심에 몰리는 거야. 도심에 몰려서 나타난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이주에 의해서 모든 영향들은 다 밑줄 치세요. 시장 가격의 변화를 통해서 전달된다. 맞아요. 내가 어디서 살고 뭘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이 모든 게 다 시장의 가격을 통해서 사람들이 결정을 해. 그래서 부담되는 사람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고 충분히 그러한 가격을 지불하면서까지도 도심에 나는 살아야겠다라는 사람은요. 그러면 그 도심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도시로 이동하는 취향에 변화가 있기 전에는 자원 배분이 파레토 효율적,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에 다 갖고 있는 낭비가 없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 곡선의 이동은 상대 가격을 변화시키지만, 자, 이게 전부 다 땅값과 같은 여러 가지 상대 가격을 변화시켜요. 그게 바로 상대 가격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 가격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거기 보시면 경쟁의 힘은 적절한 한계 대체율 하에서 새로운 등식이 성립하도록 다시 균형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리하여 어떤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반드시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누군가에게 도심으로 몰리는 행위가 누군가에는 이득이 되고 누군가에는 피해를 주는데 우리가 얘기했던 이 다이옥신 사례랑은 달라요. 누군가에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실패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가격을 통해서 시장 가격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전달되면 이거는 시장에서 생산된 활동이 산물이지만 시장의 가격을 통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가격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이건 시장 실패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각주 1번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외부성 하게 되면 시장태들이 밖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진짜 외부성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실질적 외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효용함수라든가 생산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요. 이렇게 시장의 상대 가격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외부성을 거기 맨 마지막 째줄에 밑줄 치세요. 밑에서 두 번째 줄 금전적 외부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금전적 외부성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는 이득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나중에 비용 편익 분석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것들은 거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이옥신과 같은 관련된 경우에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심의 땅값의 상승과 같은 다른 종류의 상호작용을 나타냅니다. 다이옥신으로 인해 가지고 암이 발생하게 되네요. 그래서 다이옥신 피해자들의 후생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게 피해를 보는 거예요. 후생이 감소하는데 감소는 자 거기 밑줄 치세요. 가격 변화로 인한 효과가 아니에요. 가격 변화로 인한 효과가 아니고 가격을 이제 통해서 오게 되면 시장 테두리 안에 반영된 건데 가격 변화로 인한 효과가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그보다는 종이 공장의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산출량 결정이 주변 사람들의 효용이라는 말 밑줄 치세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외부성이다라고 하면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첫 번째는 어떤 혜택을 줄 수가 있고요.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피해를 주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혜택과 피해는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선 이 다이옥신 같은 이 피해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효용이 감소하는 거예요.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효용의 감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효용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두 번째 줄 보세요. 한 주체의 활동이 다른 주체의 후생에 시장 메커니즘 이외의 방법으로, 거의 밑줄 치셔야 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시장의 가격을 통하지 않고 시장의 내부화의 시장 테두리 안에서가 아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을 줄 때 이거를 외부성, 복수로도 씁니다. 아니면 externalit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효용이 감소하는 경우에 피해가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비용을 증가시키는 거야. 생산 과정에서는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면 이거는 바로 이제 피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 혜택을 줬다라고 하면은요,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효용을 증가시키는 거야. 효용 함수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증가시키거나 아니면은 생산 함수에 영향을 미쳐서 비용을 감소시키게 되면 이게 우리는 진짜 외부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용 함수에 영향을 주거나 효용 함수 아니면 이게 이제 비용 함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생산 함수가 되겠죠. 생산 함수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외부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네, 맞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시장의 가격 기구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네요. 통하지 않고 요게 이제 거기 깔려 있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시장 가격에 제대로 반영돼야 되는데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해요. 그래서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뭐 비효율성과 관련된 뭐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외부성에 대해서 지금 개념은 살펴봤고요. 앞에 외부성에 대한 어떤 살짝 유형도 살펴봤어요. 효용과 비용에 영향을 주는 혜택을 주는 걸 약간 이로운 외부성, 긍정적 외부성 이렇게 얘기하고요. 피해를 주는 것을 해로운 외부성, 부정적 외부성 아니면 외부 불경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부성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한 것처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생산 함수에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소비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비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우리가 효용 함수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주는 외부성에서요. 또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이로운 외부성이 있을 수 있어. 이거는 생산 과정에서 비용을 떨어뜨리면은 그게 이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니까 한계 비용이 하락하게 되면 이로운 것이고 한계 비용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해로운 외부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소비 과정에서 외부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 과정에서 이롭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이로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용, 편익을 증가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계 편익, 한계 효용을 증가시키면 이로운 거고 소비자로 하여금 그리고 이제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한계 비용이 한계 편익이다 해야죠. 편익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이러한 비효율성과 관련한 그에 가능한 보완책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외부성은 주로 이제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얘기 많이 합니다. 환경오염은 어디에 발생하는 거예요? 주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생산 과정에서 물건을 만드는 다이옥신 같은 게 배출되는 거잖아. 그래서 해로운 외부성 요거에 대해서 주로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온난화라든가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른 어떤 환경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외부성에 대해서 다뤄서 어떻게 이 외부성 문제를 내부화시켜서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차차 다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여기까지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